저희가 순천대학교에서 창업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 인성 교육을 이렇게 사업화해서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네. 약간 저희는 뭐라 해야 되지? 사업을 준비하면서 좀 부딪히는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5명이 팀원이 있는데 약간 마음도 안 맞기도 하고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마이크 임팩트라는 회사 벤치마킹 회사를 하고 있는데, 네. 마이크 임팩트를 세울 때도 분명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순간마다 어떤 마인드로 이렇게 이겨내서 지금의 마인드 임팩트를 할 수 있었는지 네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일하는 경험들은 아마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말끔히 처음 시작할 때 의기투합해서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같이 시작한 동갑내기 친구가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회사를 나가고,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저희 말끔히 처음으로 워크숍을 가는 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그 친구가 데려온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뭔가 막 싸움이 있었거나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아니었는데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와 그때 이제 회사 그만해야 되는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초기의 일이었었어요. 초기의 일이었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보면 보면 이게 마음이 잘 맞기만을 바라는 게 되게 욕심이다라는 처음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그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제가 회사 멤버들을 선발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다 뽑고 이러면은 그런 문제가 없겠지라고 했지만, 마음에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더라고요. 이런 게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근데 약간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사람 마음에 안 맞으니까 자르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근데 그런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만날 때, 결국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생각하게 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엔 제가 또 지금 대표니까, 내 말과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그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 옳다와 그르다가 부딪히고 그게 의견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관점을 받는 것은 옛날에 황희정 선생님이 얘기한 나도 옳고 너도 옳다. 관점이 다를 뿐이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 마이크 매니저분 생각해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뭔가 뭐 지금 단계에서 뭐 이렇게 한번 해서 우리 지금 여기 이걸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 회사 멤버들은 진짜로 이걸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 관점은 무엇이냐? 저는 대표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친구들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걱정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거예요? 둘 다 옳은 거예요. 둘 다 옳은 것. 근데 이게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이 맞는 부분을 찾는 건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것의 본질은 무엇이지? 이것의 본질적 목적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하려고 했지. 이거 위에 걸 딱 잡게 되면 이게 위에서 맞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틀어지더라도 큰 거에 안에서 볼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은 정말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약간 리더의 입장이거나 대표의 입장이거나 누군가 리딩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야지, 이런 질문이나 이런 코멘트를 계속 해주는 것. 저도 제가 무슨 의견을 얘기하면 멤버들이 반대하면 짜증나잖아요. 짜증나서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생뚱맞게 해요.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 밑에 의견들이나 생각들이 좀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약간 본질이나 비전을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마음이 안 맞는 또 대표적인 경우가 그 시쳇말로 배알이 꼬였다고 하죠. 속이 되게 꼬여있는 거예요. 꼬여서 누군가 무슨 행동만 하긴 하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무슨 반대만 되게 하고 싶은 건 거야. 근데 그 마음은 되게 잘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풀어지는 거. 근데 그 마음을 되게 잘 풀어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은 그 두 가지 워드가 미안합니다랑 고맙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누군가가 나에게 반대를 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별의 꼬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문자로 이런 의견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누구 얘기했을 때 미안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그 마음들을 조금 풀 수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처럼 그런 게 빡침이 올 때마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실천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실제 효과가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하나 있고 또 하나의 한 축에서는 뭔가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이렇게를 보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막 나는 안 그랬는데 막 이렇게 막 깊은 마음속에서 오는 빡침이 있는데 지금은 무엇이냐면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아픔이 있었길래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어떤 무의식의 결핍이 있길래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보다 보면은 되게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또 분명히 생기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봐주는 것, 그러면은 약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의 애티튜드가 생기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생각나는데 이게 부부간의 대화에서도 이제 되게 좋다고 하는데 연인 간의 대화에서 되게 좋다고 하는데 절대 반대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반대할 수 없는 멘트. 뭐 의견을 뭐 얘기하거나. 근데 이거 어떤 거냐면 나는 뭐뭐뭐뭐 했어. 나는 뭐 상대방을 봤을 때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나는 네가 이런 말을 하니까 이렇게 느꼈어. 이런 말은 반론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이야기니까. 내 주관이기 때문에 아무도 반대할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나 연인간의 대화에서도 나는으로 시작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멘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마음도 좀 많이 풀리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두 번째 물어본 포기하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포기할 수 되게 많죠? 그쵸? 근데 저는 말끔히 여러분들이나 다른 친구들 볼 때, 이제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진짜, 포기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포기할 수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보통 자기가 이거 포기하고 싶어 이런 순간에 보면은 보통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거나 또는 알고 보면은 이 포기의 이유나 연유를 잘 들어보면은 약간 이렇게 뭔가 거창하지만 뭐 이 작은 마음의 틀어짐이나 작은 힘듦 이런 거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와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또 같이 지고 있고 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또 제가 워낙 얘기를 많이 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제가 안 지키면 제 인생에 거짓말을 한 게 돼버린 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제가 듣고 가장 먼저 많이 듣는 게 저인데 이대로 안 살면 내 삶이 자꾸 거짓이 돼버리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회사를 그만둘 때 어떻게 포기할까 그러면 상사한테 어떻게 이야기하고 사직서를 어떻게 쓰지 약간 이런 식의 고민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할 여지가 없는 건 거죠. 아까 맨 처음에 그 친구들이 나갈 때 정말 회사에 아무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근데 저는 포기할 여유나 시간이나 마음이 없는 건 거예요. 되게 불쌍해 보이지 않으세요? 포기할 수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포기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그쵸? 근데 뭔가 이런 삶이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 누구에 추천해요. 왜냐면 누군가에게는 가혹하거나 잔인하거나 무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나중에 죽기 직전에 생각해보면 나는 이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꾸밈없이 거짓없이 살아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생은 이렇게 살았지만 다음 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죽기 직전의 떳떳함이나 또는 손자들을 불러놨을 때의 떳떳함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포기 못하는 환경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했던 것은 초등학교 6년 다닌 거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거 무언가도 그렇게 오래 해본 적이 없어요. 하면 금방 실증 내고 금방 안 하고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회사를 다녔으면 진짜로 2년에 한 번씩은 이직을 꼭 하면서 다녔을 거예요. 계속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인생이 어찌 보면 불쌍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제 자신이 나를 봐도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가끔은 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 말씀하시죠.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사니? 이런 얘기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누군가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언정 제가 제 자신을 보았을 때 그런 떳떳함 이런 거 아까 믿는 가치에 대해서 정말 이건 세상에 진짜 필요하다. 세상을 좋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 사명감 여기까지 가게 되면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훌륭하고 떳떳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